자,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은 이제 뭐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개발법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런 얘기했죠. 어떤 사업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사업의 절차를 기억하는 게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가 지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연립주택, 단독주택 뭐 작은 것들 뭐 이렇게 사들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들일 때 보통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보통 많이 샀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평당 얼마갑니까? 이런 표현 물어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평당 얼마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용도적을 무시하고 평당 가격을 물어봤다니는 땅에 대해서 나는 전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지분 투자하면서도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평당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초기 단계일수록 어때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분값은 싸죠. 후반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작아진 반면에 어때요? 지분값은 높아지죠. 투자 리스크와 투자 수익은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일수록 가격은 싸지만 후반기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초기 단계 위험은 크지만 밑으로 뒤로 갈수록 위험성은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뜸 평당 얼마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똑같은 단독주택이 두 개가 나왔는데 10평짜리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1억 5천이다. 그럼 그 사람은 1억짜리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억짜리는 아직 정비구역만 지정된 상태고 1억 5천짜리 이미 관리처분계까지 인가가 떨어졌어.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졌으면 확실하게 사업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정비계획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비계획이 해제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싸다고 이걸 갖다 사겠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정비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시행단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평당 가격이 아니고 지금 사업이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자, 그보다 더 중요한 재건축 사업입니까? 재개발 사업입니까? 그렇죠? 재개발 사업이라면 내가 땅만 가지고 조합은 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그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입니까? 재개발 사업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다 재개발하면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물어봐야지.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조합세 인가다 하면 뭐가 나온지 그 절차를 또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조합세 인가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인지 또 몰라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쭉 기억하면서 지금 이런 단계니까 지분값이 싸다. 이런 단계가 지분값이 높다. 또 다음에는 뭐가 진행됐다. 이런 절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업의 시행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비사업도 아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절차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절차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을 잡으라고 그랬죠. 계획을 알면 중간중간 뼈대가 잡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이 3개 나왔죠.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때 수용방식일 때는 2개만.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방식일 때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3개 나왔죠. 정비법은 더욱더 복잡하기 때문에 계획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3개 이상 나오겠죠?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계획을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뭐냐? 우리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정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는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기본계,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크게 4개의 계획이 나옵니다. 정비기본계,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4개. 이 4개를 기억하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끼워 넣기 하면 전체적인 절차가 쫙 잡혀요. 우선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합니다. 시장이. 그럼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죠? 보세요. 특별 시장까지 수립해. 시장까지. 그러면 특별 시장, 광역 시장,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그럼 누구? 시장 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건 일종의 뭐냐? 청사진이야. 이 청사진이 수립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앞으로 지금부터 이게 됩니다. 정비, 사업, 예정구역이 돼. 예정구역. 이건 10년 단위로 수립하거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계획이야. 이걸 앞으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까지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 안 해요. 예? 이건 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이 방향 설정이 정해지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확정된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정비기본계획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군지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할까요? 네? 군지역에 무슨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군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거의 없죠. 그냥 꼭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기본계, 청사진 이걸 갖다 군 전체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게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누가 수립하냐? 시장으로서 수립해.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으로서. 자, 여기서 시장으로서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나요? 기초자치단체장.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들이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이건 무슨 계획이냐? 보다 구체적 계획입니다. 이건 정비 구역을 말이죠.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확정되네. 서울시의 전체. 그러면 누가?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계획 지정해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해줘야 정비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드디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 누가 수립하냐? 사업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이건 말이죠. 아까 도시개발법에서 나왔던 일종의 무슨 계?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실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여기는 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야. 실시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근데 거기는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여기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그 다음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 역시 누가 수립하는? 사업 시행자. 이건 또 뭐다? 여러분 아까 도시개발법에서 나왔던 일종의 무슨 계?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토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 근데 이건 약속은 약속인데 단지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 주택,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이죠. 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양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양계획. 자, 그래서 보세요.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나온다?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한다? 그러니까 정비 구역,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돼. 네?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오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고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나오고, 정비구역이 나오면 사업 시행자 나오겠죠. 사업 시행자가 그때 2단계에서 조합이 설립되겠죠.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 나오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로 철거해 돼. 그럼 이 4개 계획만 딱 기하면 큰 틀이 다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비법상 이 4개 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좀 꼭 기억하세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본께 266쪽에 정비기본계획 나와요. 정비기본계획. 자, 정비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는 이게 한번 봅시다. 정비기본계획 누가 수립한다? 시장이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이 없는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시장.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요. 이런 얘기겠지.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만? 도시에서만 수립한다. 어디서? 도시. 우리가 시까지 도시라고 얘기했죠. 도시. 그럼 구는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구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왜 그렇다고요? 구는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총사진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을 군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는 얘기지. 기본계획 없어도. 그러죠? 그래서 시장이 수립한다. 몇 년대로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면 거기가 뭐가 된다? 정비 사업 예정구역이 된다. 그러면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드디어 10년 내에 거기는 정비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서울시장이 2010년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2020년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합니다. 근데 이걸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죠.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일괄적으로 오른다는 거야. 네? 서울시는 집값이 일괄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른다는 얘기야. 네? 10년 만에 한 번
정비기본계획 발표가 되죠. 그러면 서울시의 재건축 예정지역 300 몇 개죠. 재개발 예정지역 뭐 이렇게 딱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방 여기 재개발한다 생각이 해. 집값 오릅니다. 일괄적으로. 근데 또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죠. 그럼 5년 뒤에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또 발표합니다. 추가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5년 뒤에 가격이 또 한 번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시의 집값은 5년마다 한 번씩 어때요? 일괄적으로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가져오는 좀 나쁜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비 기본계획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일괄적으로 집값 오르다 해서. 자, 이 정도만 정비 기본계획,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267쪽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 뭐 거기 구체적인 내용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내용은 뭐 지금 해도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죠, 이건. 그러면 3번 정비 기본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좀 뜸하죠.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사실 바로메타 역할을 한 것이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죠.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이제 불을 붙기 시작하면 이제 강북도 서서히 불을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고 이게 이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2008년 이후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완전히 지금 현재 부동산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방 쪽에서는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2008년 서울 이전에 그 이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제 과격하게 지금 현재 과열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다는 것이 사실 요즘은 좀 그런데 지방 같은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뭐 과열다 할 정도로 그렇죠. 지난번에 부산의 그 장전동이라는 곳에서 삼성 레변이 재개발을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실제로. 왜냐? 그건 가격이 좀 쌌기 때문에 수익을 맞추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보면 현대, 삼성 이런 아파트가 없어. 전부 그 지방 아파트야. 그리고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 같은 분양가가 얼마냐? 600에서 700 정도 했어요. 600, 700. 그리고 2008년 서울의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 좋았던 데 어디냐?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적도 있거든요. 거기는 미분양이 적체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팔리지도 않고 계속 미분양 가장 어려웠던 데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서울이 이제 나빠지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중에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한 28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하냐? 거의 부산 같은 경우 분양가가 비싼 데는 1200, 1300까지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부산이 이제 두 번째로 처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전도에서 1938세대, 1938세대 재개발하는데 조합원 주택이 약 600세대 정도고 일반 분양이 한 1300세대였어요. 일반 분양이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1300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 모였다고요? 무려 14만 명. 14만 명이 운집을 했어요. 경쟁률이 200대 1. 상상을 초는 200대 1. 그래가지고 딱 당첨된 순간 32평 아파트가 거기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피해가 이렇게 붙을 정도, 이 정도.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뭐 또 저기 무슨 뭐 롯데캐슬이라고 거기도 분양해서 보니까 200 최고 250대 1. 뭐 거의 뭐 부산에서 분양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너무 좀 과열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에 옛날 그랬듯이 이제 어떻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당첨되면 프리미엄 붙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나 나나 없이 전부 신청하는 거죠.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한창 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현상이긴 하죠. 어차피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한 103%, 100%가 넘어가던 경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지금 현재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67쪽에 2번에 보니까 이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지정이 나와요.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자, 정비계획은 어떤 사업은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가로 주택점사업은 정비계획 지정하지 않겠죠.
그럼 이 정비개혁 지정 과정을 잘 보세요. 먼저 보세요. 시장, 군수. 다시. 먼저 정비개혁을 수립했죠? 정비개혁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굴 얘기한다?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좀 더 남이겠네. 대도시 시장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도시장을 따로 뺄 때는 이 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비개혁을 수립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거 누구에게? 자, 정확하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누구? 도, 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다시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장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네. 또 군수 양평군수는 누구한테? 경기도지사에게. 또 구리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그렇죠? 정비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지정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들하고 같은 급이죠? 같은 급이잖아요. 그 이 사람들 신청할 사람이 없죠? 특별자치시장 위에 누가 없잖아. 제주도 위에 누가 없잖아. 제주도지사 왕이니까. 이들이 지정 신청하네. 또 대도시장. 요즘에 대도시장도 누구하고 맞먹는다고요? 도지사하고 자꾸 맞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도시장도 지정 신청 안 합니다. 대도시장부터 시작해 직접 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정 신청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들이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정한다? 이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뀐 거. 행정관청 위계질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정비개혁은 누가 수립한다? 시장은 누가 수립한다? 이때 시장은 누굴 얘기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말한다. 이 중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시장, 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는 지정 신청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지정한다. 자, 세종시에서 누가? 세종시장이 지정하고, 제주에서 누가? 제주도지사가 지정하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이런 시에서 누가? 도지사가 아니고 그 시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아셨죠? 이게 정비개혁 지정입니다. 요 바뀐 거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267쪽 보면 시장 원수가 정비개혁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정비사회 내용, 정비개혁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비개혁 내용까지 오늘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럼 정비개혁 지정 나오죠. 지정권자 보세요. 지정권자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지사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게 5가지 있었잖아요. 정비구역은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확인해 볼까요? 맞나?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자, 이들이 지정하죠? 이들이 지정합니다. 여기가 지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눌렀어. 시도지사, 대도시장 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맞는 거 봅시다. 우리가 시도지사면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5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게 시도지사예요. 그죠?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간다고 했죠? 맞는 거 볼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대도시장. 맞죠? 네.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대도시장 지정하잖아요. 단 차이가 있죠. 이들은 어때요? 지정 신청해서 이들이 지정하는 것이고, 이들은 어때요? 지정 신청 없이 정비기호 수립해서 자기들이 직접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혼동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기호는 누가 정한다? 이걸 묶어서 뭐라고요? 시, 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 시장이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한다. 정비기호 누구는 정할 수 없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절차가 간단치가 않죠. 예?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비기본계획 속에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이미 밝혀졌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표가 되면 이 정비구역 예정구역에 대해서 누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바뀌고 드디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경기도에서는 누가? 경기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단 수원시장, 용인시장,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지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비계획 지정 절차입니다. 이해됐죠? 쉽지 않은 얘기, 어려운 얘기죠. 자, 뭐 지정 절차, 지정 효과 나오는데 이건 지정 절차는 말이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니까 뭘 거치겠습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을 거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을 거친다. 지방도 심을 거쳐 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이 됐어요. 자, 나머지는 내용을 생략하시고 다음 페이지 바로 갑니다. 269쪽.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오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정비사업 시행 방법. 이 6개 사업은 말이죠. 사업 시행 방식이 각각 다 달라요. 달라. 자,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주관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 방식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이를 혼용하는 방법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업이 총 몇 가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주관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 네? 그렇죠? 왜? 1번, 2번, 3번, 4번 4가지에다가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주관경 개선사업, 달동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뭐하는 방법?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걸 현지 개량 방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가 달동네야? 달동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그랬죠? 아예 도로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사업 방식은 우선 급하니까 사업 시행자는 들어가서 기반시설만 설치
확대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택은 개량하세요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시행자 들어가서 도로 건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건설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해줄 때가 스스로 알아서 주택은 개량하세요 하는 방법이 주택 개량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개량하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량의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왜? 거기는 극빈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나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이건 뭐냐? 전면 철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철거 또는 수용 방식. 자, 사업시행에 가서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가지고 거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우선 분양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좋은 방식일까요? 어때요? 철거가지고 주택 건설해서 주겠대. 좋은 방식이야? 왜요?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서민에 대해서 주택을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그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입주권 주는 거야. 입주권. 근데 입주권을 줘봐야 그들한테는 대부분 그림의 떡이야. 왜? 거기는 사람 극빈층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독거 노인이라든가 겨우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이거 전부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건설해서 24평 아파트로 2억에 분양할 테니까 1억 5천에 분양할 테니까 사가세요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 우리. 그러죠? 그 사람들 원하는 오직 이겁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자가 땅을 밀어가지고 환지, 땅으로 돌려준 방식. 예? 땅을 주면 또 그 사람들 어때요? 건설 능력 있어? 없지.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식 전부 다 사람을 약올리는 방식이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관리처분계획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이제 작년부터 새로 나온 건데 이건 뭐냐? 사업시행자 정비계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분양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주고 분양을 안 받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현금 청산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야.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한테는 분양을 해주고 그것도 일반인들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 다음 분양을 안 받겠다면 현금 청산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는 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해요. 관리처분계획 방식. 자, 그러면 달동네 개선사업은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방식? 개량 방식. 두 번째 철거 방식. 세 번째 환지 방식.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방식. 다섯 번째 이것을 혼용하는 혼용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더라 기억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재개발사. 우리가 재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먼저 재개발사업은 정비규칙 안에서 자,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정비규칙을 지정을 하죠. 먼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에서 공급한다. 자, 관리처분계획 방식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방식. 두 번째 뭐예요? 환지, 밀어서 땅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인 전제가 반드시 뭘 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두 번째 방식 몇 가지겠다? 2가지.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더라.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세 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 아닌 곳에서 정비 아닌 곳 밑줄. 정비 아닌 곳.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에 공급하는 방법이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입니다. 자, 그럼 교집을 마시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 가능하죠.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해가지고 땅 주는 경우 있던가요?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주택이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재개발은 여기 보세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무슨 점? 열악한 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점. 두 번째, 재개발은
반드시 정비규칙을 지정한다. 재건축은 정비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가능하다. 재건축은 환지 방식이 안 된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 도시환경정비사. 도시환경정비사. 이 도시환경정비사는 제일 밑에 나오는 사업이죠. 제일 밑에 나오는 사업. 아까 상가나 건축물 대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정비규칙 안에서 정비규칙을 지정합니다. 관리처분기에 따라서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환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도시환경정비사는 아까 상업적 공업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네? 자, 이 사업도 반드시 정비규칙 지정하죠. 재건축만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정비규칙 지정하고 방법은 두 가지죠.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언뜻 보면 재개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과 차이점이 재개발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뭐를? 건축물이잖아요. 이게 뭐다? 상가나 공장. 상가나 공장. 이게 차이점이지. 정비규칙을 지정한다. 방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주택이 아니라 뭐다? 상가이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 주거환경관리사. 아까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 어떻게 정의했죠? 주거환경관리사. 예? 전면, 철거, 취양, 보전형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면, 철거, 지양, 보전형 재개발 사업. 전면 철거를 안 하는 거죠? 철거 안 해요.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도 안 되고요. 환지 방식도 안 되는 거야. 전면 철거해야 주택을 주든가 땅을 주든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거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해보세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경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어 새로 설치하는 확대한다고 그랬죠. 사업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만 설치 확대해줘.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만든다. 보전, 정비, 개량이잖아요. 보전, 정비, 개량. 뭐가 없어? 철거가 없어. 철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만 새로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주거환경관리사업 유일하게 말이죠.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가 모두 안 되는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가 못 한다. 왜? 철거를 안 하니까. 자, 그럼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교집에 마시고. 또 아까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떻게 정했어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방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자 가로구역에서 정비기 아니네. 인가받는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뭐야? 보전기한다.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정비한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환지는 안 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환지는 안 돼. 그래서 가로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보전, 개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정비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자, 이 시행 방식도 출제도 자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집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교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6가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 무슨 사업? 달동네 개선사업. 사업 시행 방식 몇 가지 있다? 5가지. 첫째, 개량 방식. 두 번째, 철거 방식. 세 번째, 환지 방식.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방식. 다섯 번째, 혼용 방식.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환지하는 방식 두 가지 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방식은 관리처분계획 방식. 뭐가 안 된다? 환지는 안 된다. 네 번째,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가로구역 안에서. 먼저 뭘 수립한다? 관리처분 계획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보존, 정비하는 방식이다. 여기도 뭐가 없다? 환지가 없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전면 철거, 지양, 소규모, 전면 철거, 지양, 보존형이라고 했죠. 보존형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정비계획을 지정하고,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가 모두 안 된다고 그랬죠.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한다? 사업 시행자가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설치 확대해주고 스스로 뭐예요?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잖아요.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마지막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먼저 뭘 조립한다? 정비계획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따라서 뭘 공급하거나 건축물,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뭐예요? 환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업 6개, 오늘 여러분이 각정지에서 6개 사업의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6개 사업 개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요까지는 꼭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 계획 4개, 계획 4개, 틀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정비법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비법이 좀 어려워지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